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이 긍정적인 재료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투자 이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우리 앵커님도 욕심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어제까지 시장은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렇게 그냥 쉬지 않고 쭉쭉 간다라는 거, 이렇게 바라는 거, 요거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그냥 이게 꺾인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저 UAE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벌써 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UAE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순환매가 많이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원전 관련 섹터들 뭐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한솔롬텍 같은 종목도 오전에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주들 뉴스가 나오고 좋은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쫓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려서 고생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종목들을 오전에 그렇구나라고 쫓아갔을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UAE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일단락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하지만 뭐 중장기로 이렇게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방산주 쪽이 어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오늘도 그렇게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들은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또 월등히 나아질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가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비자를 좀 막았죠. 단기 비자를 막고,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막았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 할 거 없이 뭐 우리가 방역을 강화하니까 그쪽에서도 분명히 보복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새로 바뀐 외교부장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외교부장은 왕이 외교부장이었었는데 그 왕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새로 맡은 얼마 전에 임명이 됐는데요. 청강이라는 분인데 그 주미대사를 하던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전랑 외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대놓고 아예 뭐 한미동맹은 지나간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호전적인 그런 발언을 하던 사람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좀 우리나라나 일본 쪽 이런 쪽에 좀 본보기를 보이고 싶은 그런 차원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중국 방역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이달 말로 마감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중국에 대한 방역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하면 저쪽에서도 뭐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뒤로 연기를 하거나 그러면 중국은 좀 더 독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중국 수혜주 섹터, 예를 들면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막 이렇게 되게 고생을 할 때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트레이딩 같은데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접근을 좀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신에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좀 길게 볼 섹터가 있죠. 이쪽은 뭐냐 하면 자,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3월 말은 돼야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언젠가는 이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오늘 11시에 발표된 중국 4분기 GDP 같은 경우는 원래 저 예상되는 게 1.6, 1.7 정도였었는데 2.9%로 상당히 좀 많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이 향후에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정부는 지금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벌써 뭐 저 구리값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풍산이 대표적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풍산을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라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뭐 그런 정책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원자재 가격들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되게 많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우리 철강 섹터들 이런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표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섹터가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상당히 좀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 뭐 은행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된 상태에서 뭐 주주 친화 정책들 이런 것들 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철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경기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뭐 좀 투기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철강 섹터나 중국 쪽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